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강의 3, 4주, 5주, 6주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폭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어제는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또 강의를 했었는데, PSM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미 내가 강의했던 내용이 또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현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현장감이 더 훨씬 있을 것 같고,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전문가 초빙 강의가 아니었나. 제가 구강에서 전문가 최경 우리 기술사를 모셔다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뭐 저의 제자니까 또 편한 마음으로 또 얼굴도 한번 보고 뭐 겸사겸사. 그래서 폭발의 조건은 여기 보면 가연성 물질이 그 폭발 한계, 폭발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발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연성 물질인 산소가 우리 최소 산소 농도 이상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산소, 한계 산소 농도라고도 하고, 최소 산소 농도, 미니멈 옥시겐 콘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너팅의 개념이 바로 MOC라고 하는 최소 산소 농도의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산소 농도 이하만 되면은 어떠한 그 강한 에너지가 주어져도 연소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다. 저마온이 또 있겠죠. 그래서 MOC는 최소 산소 농도, 한계 산소 농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음 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증기음 폭발은 베퍼 클라우드 엑스플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라든가 증기가 누출돼서 공기와 혼합 기체를 형성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가연성 혼합 기체를 형성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 기체를 형성해서 구름을 형성해서 저마원에 노출됐을 때 폭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공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UVC라고 해서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이라고 그런다.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개방계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노출돼서 공기 중에서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PG 같은 것이 폭발하는 거는 뭐예요? 지하 공간에 밀폐계 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디오에도 봤고 그 블레비 그 비디오는 아주 그 NFPA에서 만든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가스안전공사에서 더빙을 해서 한 30년에 제가 그거 처음 봤는데 35년 됐구나. 제가 교수돼서 저 가스안전 관리론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봤던 그런 비디오인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하고 있죠.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소방관들이 그 블레비 현상을 모르고 있다가 블레비가 터져갖고 뭐 3, 40명이 직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NFPA에서 이 블레비 현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거는 그 부천의 LPG 충전소에서 블레비 현상 일어난 거 여러분들 비디오들 봤을 거예요.
그거는 뭐가 터진 거냐면 어, 지하에 있는 탱크가 터진 게 아니라 탱크로리가 두 대가 예비로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저장 탱크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두 개가 그런 그 사이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니까 탱크로리가 가열이 된 거죠. 가열돼 갖고 여기 같이 뭐 탱크가 파열되면서 또 갑자기 액체가 팽창하면서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크로리 두 개가 불레비를 현상을 내니까 그래갖고 파이어볼을 만든 거예요. 파이어볼은 화학적 폭발이고 이 랍처에 의해서 터지는 것은 물리적 폭발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이 지금 우리 비닐의 원료가 되는 게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납사로부터 폴리에틸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 원료가 폴리에틸렌이니까 이게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 속에 납사가 뭐 저기 나오는데 휘발유 바로 밑 단계에서 나오는데 그 납사를 저기 그 가공해 갖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뭐야 에틸렌을 만든단 말이에요. 에틸렌. 그 에틸렌을 중합 반응해 갖고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이로 폭발 사고를 제가 진단을 갔었는데 사고 후 이제 조사하러 간 거죠. 그거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그래서 어디 국영기 업체에 내가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갔는데 거기에 이 사례를 가지고서 이게 왜 사고가 났는가 원인을 분석하라고 그 신입사원들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경찰의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런다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가연성 분체가 있는 상태에서 화기 작업을 한 거죠. 그 용접 작업을 한 거다만 용접이라든가 뭐 절단 작업을 한 거죠. 용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작업 허가 발행 시에 가해성 분체 제거에 의한 조치가 미시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이 미시되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 안전 절차가 생략됐다. 이게 주로 오버홀 기간이라고 그래갖고 오버홀이라는 건 뭡니까? 화학 공장은 1년 내내 가동을 하니까 한 2, 3개월에 걸쳐서 모든 공정을 셧다운하고 멈추고 정비를 하는 걸 예비 정비 기간이라고 얘기 보통 오버홀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와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5명이 그 사일로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안전대가 의미가 없는 거죠. 폭발 위력이 크니까. 그래서 변경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원청의 관리 감독자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MOC 우리가 최소 산소 농도 또는 한계 산소 농도를 추산을 할 때 보통 탄화수소 우리가 뭐 메탄, 에탄, 프로판 뭐 이런 것들을 탄화수소라고 그러죠. 이러한 탄화수소 뭐 싱글 본드도 있고 더블 본드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탄화수소에 대한 MOC를 추산하는 그 방법은 뭐냐? 산소 양분 계수에다가 LFL은 뭐예요? 연소 하한계죠. 연소 하한계를 곱해서 MOC를 구한다. 그러면 산소 양분 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은 옥시겐 스토키오메트리 코에피시언트. 바로 요거예요. 메탄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요 개수가 산소 양분 개수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이거를 화학식을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고등학교 아주 1학년 수준인데 카본이 하나 있잖아요. 카본 하나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수소가 네 개 있으니까 여기에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 2M고 그다음에 지수는 여기 두 개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있고 두 개 있으니까 네 개가 있잖아. 그 앞에다 2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2가 결국은 산소 양론 계수가 된다. 그래서 산소 양론 계수 2에다가 메탄의 한계가 5%니까 5를 곱하면 10%가 메탄의 최소 산소 농도다. 그러니까 인너팅의 개념, 불활성화의 기본 개념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 내에 10% 정도가 탄화수소의 최소 산소 농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 조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방지 조치는 뭐예요? 접지를 한다든가,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가습을 한다든가, 또는 뭐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재전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 그 방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뭐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탱크로리 탱크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인체 대전이 된 정전기로 인해서 이제 사람도 대전이 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가스 스테이션 우리 뭐야 주유소에서 화재가 나는 거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주로 어떤 게입니까? 여기 보면 현장에서는 그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한다든가 제전복을 착용한다든가 또는 정전기 제전 용구를 사용한다든가 용구를 사용하는 바닥의 도전성을 우리가 갖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이러한 구체적인 그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이에요. 그래서 기숙사 시험이든 기사 시험이든 모든 시험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정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규칙은 그 공단에서 뭐 만화로 만든 안전보건 규칙 만드는데 그거를 프린트 아웃 해갖고 현장에서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모든 규칙은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폭발 방지 점화원을 막는 방법으로서 전기기기의 방폭 구조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전기 방폭 구조.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 예, explosion D라고 한다. 이 X를 뭐 대문자로 쓰는 거 어디 있고 뭐 대문자로 쓰는데 여기 소문자로 썼어요. EXD. 압력은 P. 그러니까 이거는 가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내자를 요 내자는 뭐냐면 견딜 내자예요. 그래서 용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거. 안전증 방폭은 E라고 하는 걸 해갖고 온도 상승이라든가 불꽃의 위험을 방지하기엔 뭐 추가적인 안전조사, 안전도를 증가시킨 거예요. 유입은 오일 안에다가 U자가 오일이니까 오일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설비를. 그럼 여기 한 보호액이니까 이 보호액이 오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O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질 안질은 I를 써요. I. 뭐 여기 단락, 단선, 지락 이러한 것의 발생을 방지하는 구조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몰드는 M이죠. 몰드 안에다 치면 에폭시 몰드 안에다 치면 비방폭, 충전 방법, 충전 뭐 어떻게 보면 충전재에다가 전기 부품을 집어넣는 거죠. 분진 방법은
T로 표시하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요 기호 I, M, N, Q, T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소배기 장치에서 국소배기 장치 적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량이 많은 경우,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발생에 근접해야 할 경우, 독성이 강하고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국소배기 장치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앞에서도 뭐 얘기를 했어요. 어, 그 라이브 강의 2에서도 얘기했는데 국소배기 장치하고 환풍기라든가 배풍기의 차이는 뭐냐 이거야. 국소배기 장치는 반드시 공기 정화 장치가 있어야 돼. 공기 자체를 정화한다든가 포집한다든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나 환기 장치는 그런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기만 되는 거죠. 순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국소배기 장치하고 환기 장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했어요? 공기 정화 장치가 있어야 된다. 백필터라든가 뭐 연소기능 뭐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소배기 장치는.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 종류를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그 내가 화공 안전을 강의하다 보면 하는 내용이니까 화학 공작의 소화 설비는 포소화 설비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중동 전쟁에서 뭐 유류 탱크라든가 이런 게서 드론에 의해서 공격받고 다 포화 설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잘 진화가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포수화 설비에 대한 기준은 그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주로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하는 공장과 창고, 차고와 주차장, 한국의 경락고, 발전소, 엔진 펌프룸. 그러니까 유료 화재에 주로 이제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기 보면은 변압기실 이런데 고정식 압축 공기 포소화 설비라고 하는 게 새로이 도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압축 공기하고 물하고 포소화 약재를 서로 혼합해서 쏴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소화 효과가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새로이 도입된 그런 형태다라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방출구의 그에 따라서 포서 설비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저발포, 고발포가 있는데, 야, 저발포면은 포헤드에 의해서 폼헤드, 폼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폼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워터 스프레이 헤드. 그다음에 고정포 방출구는 1형, 2형, 3형, 4형, 특형. 이거는 이제 탱크로리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특형인 경우는 국도리판이 있어갖고 플로팅 로프 탱크 같은 경우에 쓰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포 모니터, 호슬리 포소화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발충포인 경우는 밀폐 공간에 이제 집어넣을 때 스프레이형하고 블로우형, 블로우에서 불어넣는 거하고 뭐 에스필레이터 형태로 또 뭐 고발포를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폭발 억제 장치는 어떠한 곳에다가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공정 설비, 저장 설비, 분체 이용 설비, 뭐 파이로트 플랜트 이런 장비들. 그러니까 가스, 분진 이런 게 생긴대.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여기 어디야 백필터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많이 컨베어 벨트도 있고 집진기, 어, 그다음에 저장 탱크, 호파 뭐쭉 나오죠. 폭발 억제 장치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폭발의 최고 압력이란 말이에요. 최고 압력. 여기 보면은 가연성 물질들인데 이게 다 알루미늄 같은 것이 어떻게 되냐. 최고 압력이 제일 크죠. 11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에 많이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 뭐 설탕도 많이 일어났고 또 밀가루 공장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밀가루 저장 탱크, 옥수수 밀가루 저장 탱크. 여기 밀가루는 없는데 밀가루 저장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분진 폭발이 일어난 예가 있습니다. 이거 다 됐네. 그래서 이것으로 저기 마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